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오늘도 이웃 아줌마, 아가씨, 아저씨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사의 답답하고 아쉬운 이야기, 또 뭔가 즐겁지만은 이게 즐거운 것인가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랑 겸 이야기하면서 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최부동 6번지에 있는 열반갑의 일청,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스튜디오에 오늘도 이웃 아줌마, 아가씨 오늘 놀러 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또 왔습니다. 네, 이웃 상담가 구순씨. 네. 네, 오늘은 그런데 시아버지 밥 때문에 이혼을 한다 라고 하는 식모씨로부터 사연을. 식모씨 오늘 오셨군요. 제 팔자가 너무 사나운가 봐요. 그러게요. 없어진 식모씨. 요즘에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집에서 음식은 안 한다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네. 애기만 보지. 그렇죠. 애기만 보지. 다 챙겨주고. 근데 여긴 애기가 없으니까. 애기가 없으니. 그런데 되게 애기가 없을 때는 남편이 첫째 아들로 되게 있는 경우 아닌가요? 맞아요. 식모씨, 남편은 어떤 아들인가요? 잘해주는 것도 인정도 안 해주고. 본인이 잘해주는 걸 인정도 안 해준다? 밥 해주고 집안 살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고맙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고. 진짜? 더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가정 도우미로 지금 결혼을 하셨는데 월급도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도움이라는 생각도 안 했고요. 그 고맙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제가 알던 남편과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알던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나요? 원래는 굉장히 다정하고 아빠처럼 제 아빠가 또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그렇군요. 그런 아빠 잃은 슬픔을 잘 달래주는 남편이었는데 이건 뭐 아들도 아니고 뭐 그냥 이상한 그렇군요. 사람. 대체 참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여리시고 누군가가 아빠처럼 나를 포근하게 위로하고 내가 든든하게 의존할 수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하고 잘 살 수 있어. 식모라도 상관없어 라는 마음일 것 같은데 근데 식모라서 이혼한다. 근데 진짜 프로파일을 딱 보니까 웬만했으면 이혼 안 하실 분 같은데. 결혼 1주년이 되는데 남편이랑 싸우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 팔자가 사나운 건지 5년 전 남편이랑 연애 시작할 즈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고요. 엄마 잃은 슬픔을 위로해주는 남편의 다정함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연이어 시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뇌졸중이 와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저는 결혼하면서 일을 관두고 남편이 있는 지역으로 온 터라 제가 병원 수발을 들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는 이혼한 시누이가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시누이의 이혼 이유는 술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게 슬프다고, 아빠 쓰러진 게 마음 아프다고, 이혼한 게 힘들다고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가게 자리를 알아보면서 시아버지 케어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소방관이라 바빠서 제가 나서서 하는 게 맞으니까요. 남편 출근시키고 시댁 가서 시아버지 아점상 봐드리고 밤새 시누이가 먹은 술병 치우고 청소해놓고 학원 갔다가 가게 자리 알아보러 다니다 시댁 가서 저녁상 차려놓고 집에 와서 남편 밥 챙겨주는 걸 석 달 넘게 했습니다. 마침 적당한 가게 자리를 찾아서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럼 이제 아빠 밥은 어떡하지? 하더라고요. 정말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가게 오픈하기 전까지만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투였는데 어느샌가 당연히 제가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짜증났어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서 알아서 대책을 마련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내가 식모살이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 몫인 것처럼 말하지 마라.
따로 케어줄 사람을 찾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했더니 매정하네, 무심하네, 네 아빠여도 그랬겠냐며 가슴을 후볐습니다. 자식들도 내팽개쳐 두는데 내가 해야 하냐니 네가 따로 챙길 부모도 없는데 그게 뭐 어려운 거냐고, 생색이냐고 하더라고요. 집을 나간다고 하니 갈 데도 없지 않냐며 또 한 번 가슴을 후벼 파네요. 현재 집은 나온 상태입니다.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게 맞겠죠? 멍청하게 냉장고에 생고기를 걱정하는 걸 보니 제가 진짜 식모팔자인가 싶습니다. 아버지가 또 오랜만에 삼겹살 드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식모야, 너 왜 이름이 식모니? 식모 팔자인가 아니면 팔자가 사나워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 아, 그건 좀 아니잖아. 그 개연성이 너무 부족해, 식모야. 너 식모로 살고 싶구나. 아니야, 나는 식모, 그러니까 나도 헷갈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일을 하셨으니까 나 뭐 살림하고 뭐 밥하고 이런 거는 그냥 내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마침 또 남편 그 있는 대로 내가 이사를 왔으니까 그냥 그 사이만 내가 사실 잠깐 할 일인 줄 알았어. 근데 뭐 가게 차린다고 신나서 나는 계약하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아버지 밥 어떡하냐고. 뭐 어떡하면 어떡해. 알아서 해야지 이제는. 그러지 않겠어? 그치. 근데 사실 남편이 얘기 안 했어도 나는 아버지 들어가서 그 보고 밥도 챙겨드리려고 하려고 했어. 근데 친구, 너 아버님이랑 사이가 애틋하다며. 애틋하지. 앞으로 그러면은 뭐 사람을 쓰든 뭐 요양보호사를 쓰든 해서 만약에 안 쓴다고 하면 너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아니 또 신우애도 있잖아. 그 애도 있는데 왜 그 애가 같이 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왜 계속 내가 해야 되냐 이 말이지. 그치. 근데 그 알코올 중독이라며. 그 아이를 혼내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그치. 근데 내 남편은 손 놓고 있어. 걔 원래 아픈 애야. 뭐 지 살 길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하겠지. 걔한테는 못 믿어서 아버지 못 맡긴다. 그래놓고 다 나한테 떠넘기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표현이 좀 서툰 남편 아니야? 옛날엔 다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속았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게 이 사람의 실체인가 봐. 이제서야 좀 깨닫는 것 같아. 내가 왜 지금까지 몰랐지? 연애를 5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매정하고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 너 지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너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너 지금 호텔방에서 이러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예전에 예전 놀러 갔던 데가 있어. 거기 이제 방 조그맣게 계약해놓고 당분간은 하늘 보고 당분간은 좀 몇 달 동안은 쉬려고 해. 쉬고서는 뭐 하게? 이제 혼자서 잘 살아보려고. 진짜 이혼하고 싶어? 나는 이제 이 사람과 살지 않을 거야. 혼자서 행복해질 거야. 혼자 사는 게 맞겠지? 파이팅!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 너무 확고한데 이 친구? 우리 친구 혼자 살겠다고? 그러게요. 근데 뭐 혼자 살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때, 친구? 지금은 사실 뭐 혼인신고도 안 한 게 잘했다 싶고 그리고 가게 계약도 안 해서 돈도 굳었다 싶고 그런 이유를 제가 찾아야지만 제 결정이 잘했다라고 또. 근데 본인이 뭐 굳이 그 남편 집 근처에 아직 가게 계약을 안 한 거, 뭐 그 다음에 혼인신고 안 한 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본인이 그거 말고 지금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뭘 결정해야지? 또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질문. 더 이상 저의 고마움을 몰라주는 이런 나쁜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그 남편이 본인을 붙들고 내가 잘못했다 싹싹 빌고
제발 돌아와줘 하면 돌아가실 것 같으세요? 원래는 돌아갈까 고민이 될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차갑게 나오더라고요. 실종 신고한다. 그러니까 이틀 뒤에 제가 뭐 집 나가서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틀 뒤에서야 뭐 연락 와서 실종 신고한다.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짐 가지고 사라져 주겠다. 우리 뭐 깨끗하지 않냐. 계약서도 뭐 쓴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뭐 혼수한 것도 없어요. 사실 남편 사는데 들어간 상가라서. 그래서 제 짐을 더 뺏어 나오니까 이제 욕을 문자에 써놨더라고요. 진짜요? 원래는 운전할 때도 차가 끼어들어도 욕 한 번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편도 엄청 빡쳤다라는 이야기네요. 근데 이 사람의 실체를 제가 이제서야 깨달은 거. 그렇죠, 그렇죠. 이 남자의 실체는 어떤 건 같으세요?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뭐 제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욕하고 어떻게 저한테 그런 남보다도 얘기를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너는 부모도 챙길 부모도 없는데 그렇죠. 생색을 내냐 이런 말은 그렇죠.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인간이 멍멍하던 찍찍하던 인간이 하는 말은 다 인간이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남편은 대체 어떤 성격인 것 같으세요? 사실 원래는 엄청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다정하다. 네, 다정해서. 남편이 다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떨 때 본인 남편이 다정하다, 일상생활에서 뭐 엄마가 죽고 그 네. 장례식장에서 나를 위로하고 또 든든하게 내가 의지할 맞아요. 만한 네. 사람이다 라고 보일 때 말고 그런 거 없이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더 와닿았던 건 이젠 정말 뭐 연애하는 느낌도 다 사라지고 그렇죠, 그렇죠. 와서 자기 바쁘고 그리고 결혼해서 집에서도 이거 해 저거 해 왜 이거 안 했어 라고 상당히 마치 직장 상사가 맞아요. 네. 뭐 일 시키듯이 시키고 네. 또 못한 거에 대해서 질책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네, 많이 보였고 근데 저는 또 남편이 소방관으로 일을 하니까 맨날 얼굴도 벌겋게 익어서 또 여름이었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남편의 기본 성향이라는 걸 몰랐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속은 거죠. 속은 거기보다는 본인이 남편의 기본 성격을 잘 모르고 막연히 본인이 바라는 걸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본인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속았다라기보다. 제가 어리석었다. 자, 그럼 본인의 어리석음이 지금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또 이 WPI 심리 상담의 에센스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본인의 지금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로맨티스트와 매뉴얼이 상당히 뚜렷한데 이거는 또 본인 나름대로 인간이라면 이래야 돼. 그런데 어떻게 자기 마누라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또 저런 걸 요청할 수 있어. 사실 식무 씨가 시아버지 밥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문제는 아니거든요. 본인은 시아버지 시중 들은 거 그거는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힘들더라도 묵묵하게 참 열심히 성의 있게 잘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죠, 고마워하지 않아서 그렇죠. 친구가 화난 거죠. 그렇죠.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시아버지 밥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고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는 거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남편이 본인을 찾아와가지고 본인한테 진짜 고맙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건 내가 진짜 잘못했고 네가 뭐 이 가게를 하더라도 이 시아버지 또 시중 들거나 하는 거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씨누이라고 하는 참 그 경우가 지금 나도 참 너무너무 이래저래
사실 시누이가 자기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시누이는 자기 자신도 돌보지를 그쵸. 못해가지고 지금 실로 지세다 보니까. 시아버지랑 시누이 둘 다 케어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시누이 그렇죠, 쓸데없이 그렇죠. 치고. 근데 또 시아버지는 잘 맞아요, 저랑. 제 마음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러게요. 막 뭐 자기 물 말아 드시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손이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집안일도 하시다가 막 물건 깨트리시기도 하고 넘어지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 왜 눈물이 나지? 그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시아버지랑 맞아요. 했던 거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여동생은 밖에서 제가 우당탕탕 다 살림하고 있는 거 들을 텐데 뭐 나보고 치우라는 식으로 술병이나 꺼내놓고. 그러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누이가 식모씨를 식모로 확실히 취급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시누이가 그 집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두 사람의 이혼의 뭐 가장 핵심인데, 그럴 때 어디 가서 아니 왜 이혼하게 됐어요 하면 시아버지 밥 때문에 이혼하게 됐어요가 아니라 시아버지 돌보면서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시누이가 알코올 중독인 시누이가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시누이 병수발을 내가 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럴 때 내가 이 남자랑 결혼했는가, 시누이 병수발을 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취직을 했는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남자랑 결혼했는가, 시누이 병수발을 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취직을 했는가, 이 고민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라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요양보호사는 월급이라도 받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받는 건 뭔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지금 남편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월급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욕만 얻어먹고 이 상황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네. 그렇잖아요. 이거 회사에 취직해도 뭐 상사가 됐든 누가 욕하고 월급도 안 주면 그 회사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 시아버지 밥 때문에 이혼했어요가 아니라 이 월급도 못 받는 이 요양보호사로서 제가 이 고용주로부터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계속 있어야 되나요? 라는 사연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보상만 받았다면 이거를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남편의 지금 이 행동으로 봐서 남편도 진짜 자기가 아끼는 여인으로 또 부인으로 그러면서 본인을 대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알던 사람인데 집에 요양보호사로 식모로 싸게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가버리니까 네가 가기는 어딜 가, 갈 데나 있냐. 네. 저의 아픈 곳을 아주 계속 후회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편이 지금 부인을 제대로 인정하고 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가 지내는 뭐 패밀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의 그런 형태로 본인이 합숙하고 지냈다, 이렇게 본인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몰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럴 때 본인이 자기가 이 합숙해 있던 그 가출 청소년들
그 캠프에서 도망쳐 나온 거는 잘한 일인가요? 못한 일인가요? 잘한 일 같아요. 그렇죠. 잘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너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그 집에서 나오게 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 시아버지 밥 챙겨주는 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지랄해가지고 제가 그게 싫어서 나왔어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쁜 사람. 그렇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상당히 책이요. 또 자학하는 마음이 되거든요. 이 로맨 매뉴얼 사람들이 가지는 스스로 자기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항상 자책하고 자학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박복한 년이야, 내가 나쁜 년이야, 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 거야. 뭐 그래서 교회 가고 또 이 성당 가고 절에 가서 빈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내 운명을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 다른 이 남자하고 같이 잘 살아라, 이런 일 안 벌어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스스로 탈출한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탈출했다. 스스로 어디서 탈출해요? 뭐 북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탈출했어요? 호구가 될 뻔했는데. 호구가 될 뻔했는데 탈출했다. 이혼을 해서 다시 싱글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마치 뭔가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단은 숨 쉰다. 그냥 이혼하지 않고도 숨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웃 상담 네. 사는 이 식무 씨 사연을 네. 이혼이냐 아니냐 이 측면에서만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아니, 집을 나온 네. 거는 가출 청소년 이 패밀리 캠프에서 탈출한 지금 거다. 탈출한 거지. 그 집 나온 거에 본인이 그 집 나오는 거에 대해 되게 신경 쓰는데 이분은 어쩜 사고 무친이에요. 엄마 아빠도 없고 거의 천에 지금 고아 상황인데 집이라는 거는 만약 본인이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내 가족이니까 집이지만 이 남편은 나를 부인으로 인정하고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요양보호사와 식모로 대하니까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고용주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정리한 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럼 제가 잘하는 이런 살림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잠깐 네. 거기서 네. 지금 본인이 내가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를 특히 식모로 요양보호사로 돈도 안 주면서 네. 공짜로 부려먹었던 그 인간으로부터 내가 탈출한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아버지 밥 해주기 싫어서 이혼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나 자학이 완전 이제 좀 확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없죠. 네. 일단 자기 자책을 안 하게 된 게 첫 번째죠. 그래서 시아버지 밥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제 알겠죠. 네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게 본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본인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항상 뭔가 왜 그럴까 하면서 저를 탓하고 다 뭔가 저 때문인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한번 이 따뜻하게 해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거기에 꽂혀가지고 다른 말도 안 되는 이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분도 못하는 행동을 너무나 잘하는 인간인데도 그것 자체는 본인한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전을 해도 욕 한마디 안 하는데 내한테 집 나갔다고 매정하게 내 속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한다는 게 저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속았어요. 뭔 소리예요. 얼마나 그 인간이 이상한 소리, 매정한 소리, 욕을 평소에 많이 했는데 본인 귀에는 안 들어왔던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서야 눈이 뜨인 거군요. 자, 그래서 스스로 본인 지금 마음 한구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붙잡는다면 그래 냉장고에 이 시아버지 해드릴 고기도 남아있고 또 내가 밥 해주기를 기대하는 시아버지도 생각도 들고 또 그 알코올 중독 시누이도 내가 그 술병 안 쳐주면 어떡하냐 그거 재활용하는데 잘 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다 들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이 글을 이제 커뮤니티에 올리고 네. 400분이 넘는 댓글에서 정신 차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정신 차린다. 그 정신 차리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면 아이고 내가 그래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게 맞겠죠? 이러면서 본인이 진짜 행복한 길을 찾는데 그 행복한 길은 혼자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또 다른 정답을 정해놓고 이제는 어떤 남자가 나한테 접근하더라도 나는 철벽을 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데 솔직히 본인이 혼자 살면 행복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또 항상 나는 외로워요. 누군가가 항상 든든하게 나를 지켜줘야지. 이 폭풍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이 세상에 나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얼어 죽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분인데 어떻게 혼자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나는 해요. 남자가 없는 사나운 팔짱가보다 그러게요. 아니 이제 계속 사람을 못 믿고 검열하게 될 것 같아요. 저를 조금이라도 부리는 듯한, 그러니까 전 남편과 같은 비슷한 행동을 보이거나 말을 보이면 아니 왠지 또 따뜻한 한마디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게 따뜻한 한마디에 넘어갈 가능성이 참 많고 또 비슷한 거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사실 자기가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누군가 같이 살아가는 건 중요하죠. 특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혼자 지낸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로맨 매뉴얼 분들은 꼭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결혼을 해서 누군가랑 같이 살아야지만 누군가랑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사는 것도 행복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하고 사는 것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복이 딱 이렇게 정답처럼 정해져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진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원하는 게 뭔가 특히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자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돌봐줄 것이다. 또 그러면 내 진짜 불행껏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나쁜 남자 된통 만나는 아주 전형적인 지금 심리 프로파일이 이 본인 로맨 매뉴얼이거든. 그래서 한번 또 그런 남자한테 데이고 나면 뭐 보고 놀란 가서 뭐 한다 뭐 이런 상황으로 모든 남자는 눈 부릅뜨고 제가 잘 봐야 돼. 어떤 남자라도 내한테 다가오기 3m 앞에 너희 정체를 밝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야 돼 뭐 이런
철벽녀로 변신을 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럴 바에 그럼 혼자서 뭐 또 이런 남자 만날 바에 그냥 안 만나 이런 마음 이렇게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항심소에 와가지고 네. 뭐를 알고 싶어서 오신 것 같았어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박사님께서 뭐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뭐 사람 만나서도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에 답이 없다고는 하는데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그렇죠. 그랬을 때 본인한테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을 찾고 싶어요 라고 이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요, 나의 이 섬세하고 또 이 참 여성적인 마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거를 충분히 가치롭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을 찾는 마음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저는 그전에는 뭔가 저의 이런 성격이 제 팔자를 꼰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저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뭐 장점이라면 충분히 장점이죠. 그런데 본인의 성격이 마치 답정너처럼 나의 인생에서 이런 정답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내가 불행한 거고, 나는 살 가치가 없고 어쩔 수 없어, 나는 계속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본인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 스스로. 그렇죠. 제 스스로 제가 제 삶을 본인은 내 팔자가 이렇다라든지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인간이라고 만난 줄 알았더니 결국에 그놈이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네. 근데 사실은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고 누구나 혼자서 살 때 그게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어른이 돼서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내가 내 혼자서 어떤 삶을 나는 만들고 살고 싶은가, 그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 나 혼자서 내 삶을 만들어 간다. 심리상담을 배우고 열심히 이론 공부를 했지만 막상 실전에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고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기다리는 게 두려워졌어요. 제가 이대로 상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배웠거나 상담심리, 임상심리를 전공했지만 상담에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좌절감에 심리상담사, 마음치유사가 정말 내 길이 맞긴 하는 건지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지 못한 채로 막연히 자격증이나 학위를 따면 저절로 심리상담 전문가가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 활동은 바로 내담자 마음 읽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담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마음치유사로의 도약.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은 자격증 취득뿐만이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실질적 경험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사로서 직접 상담을 해보는 실전 상담 수련. 멘토 교수의 슈퍼비전을 받음과 동시에 다른 수련생들의 사례도 함께 배움으로써 상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또한 WPI 워크숍과 사례 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상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축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마음 읽기를 배우게 됩니다. WPI 전문가 과정 상담 실습에서 내담자를 만나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동안 제가 내담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수련의 첫걸음은 바로 내 마음 읽기가 먼저임. 이처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된 후부터 자연스럽게 심리상담사, 마음치유사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 상담에 자신감이 생기니 그 어떤 내담자가 찾아오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아니 어쩌면 상담 일이야말로 저의 성장을 위한 저의 천직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답니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었던 당신이 애타게 찾던 바로 그 교육과정. 당신의 마음을 읽고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상담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지원하세요. 그 어떤 상담 대학원 과정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상담 수련을 통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마음치유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63-2440 카카오톡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친구 추가하시면 교육과정 및 특강, 세미나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내 혼자서 어떤 삶을 나는 만들고 살고 싶은가, 그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 나 혼자서 내 삶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굳이 누구한테 의존하고 지낼 이유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도망가 있듯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지금 도망간 거는 그 가출 청소년 그 패밀리 캠프에서 탈출한 건데 그건 도망이 아니죠. 진정한 나의 삶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보금자리를 내가 만드는 거죠. 단순히 하늘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러게요. 하늘은 참 맑고 참 평화로운데 왜 나 마음속에는 이래 헛구름이 잔뜩 끼어 있나요? 몇 달 쉬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나무 보고 하늘 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게 아니라 제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이제 그렇죠.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혼자서 편안하게 자기만의 보금자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본인이 가게자리도 찾으시고 또 당장 가게자리 찾는 그러면 뭐 어디서 알바하면서 일하시면 본인이 얼마든지 또 일은 잘하시거든요. 식당에서 일을 하던 뭐 카페에서 일을 하던. 근데 제가 예전에 살던 데는 가기도 싫고 그렇죠. 남편 그렇죠. 동네는 쳐다도 보기 싫은데 그립다. 상당히 먼데 떨어진데 뭐 제가 원하는 곳으로.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데 가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내가 태어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네. 뭐 주민번호나 이름을 바꾸기는 그렇긴 하겠지만 또 본인과 비슷하신 분들은 꼭 개명 신청해가지고 개명도 하시던데. 네, 식모에서 이제는 주민 여사장님? 네, 사장. 네, 여사장님으로. 여사장님으로 네, 그럴게요. 그렇게 이제 네. 다음에 이제 그런 사연을 가져오시면 돼요. 아, 근데 마지막으로 나쁜 남자를 그럼 제가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본인이 지금까지 남자를 볼 때는 저 남자가 참 나에게 다정하게 잘해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댈만 하고 또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죠. 네. 네.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또 본인 남자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저를 잘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네. 또 끊임없이 나를 지지하고 너의 존재를 또 되게 계속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높여주고. 나를 숭배해 주세요, 추앙받고 싶어요 하는 그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나요? 아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남자인데. 그리고 본인 정도의 미모라면 언제든지. 이혼녀인데 괜찮아요? 본인이 무슨 이혼녀예요? 그래도 식을 올렸어가지고. 아, 식을 올린 거는 그냥 식을 올린 건데, 이 식을 올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 하더라도 저는 이혼녀예요. 그거 마치 옛날에 교회에 가서
뭐 사제 앞에서 하느님에게 혼인 선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맺어졌어요 하는 그 중세 봉건제 시대의 그 생각을 지금 본인이 굳건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 본인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어떤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면 요양보호사로 식무로 일을 하더라도 월급은 제대로 받을 줄 알았는데 월급도 안 주고 욕이나 해서 도저히 그 집에 내가 식모와 요양사로 살 수 없어서 나온 그런 있지만은 이혼이라뇨 그런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남편다운 남편의 자격을 갖춘 남자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 그냥 한두 마디를 제가 듣고 아, 이 남자가 내 남자야 라는 착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진정한 내 남자는 나를 진짜 공주로 여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나만의 왕국에서 내가 공주로 여왕으로 지내면 되겠죠. 아, 네. 개명을 여왕으로 할래요. 네. 개명하지 말라니까. 그러게요. 어쨌든 이 이웃 상담사님 이 참 식모씨 모시고 와가지고 네. 또 황심소에서 상담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해줄 수 없는 상담을 해줘가지고 사실 저는 많이 놀랐어요. 네. 아, 그래요? 그냥 저는 뭔가 남편 잘 구슬려서 다시 잘 이렇게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잠깐은 뭐 어떻게 통해서 갈 수는 있어도 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딱 들어가지고 그렇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남편 또 그런 식으로 나올 그럼 식모 씨의 네. 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식모는 일단 뭔가 자기 삶을 그러니까 남편한테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못 사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결혼도 나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줄 것 같아서 그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나는 뭐 부모님이 없어도 나 스스로 당당하게 나만의 뭐 이렇게 난 부족하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저 따뜻한 가정 안에 들어가서 나도 그러면은 뭐가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었고 네, 그런 기대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우이도 연애할 때는 언니 하면서 잘 따르던 애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좀 달라졌고 뭔가 내가 가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결핍에 대한 것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욕망이었었는데 그렇죠. 본인의 욕망을 나름대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욕망을 충족하는가. 노예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주인으로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다. 그들과 어떤 문제가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의 삶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인식하는 것. 그럼 제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 욕망을 막 이루려고 했다는 그렇죠. 잘못된 거였군요. 스스로 식모로 살면서 그렇죠. 식모로 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애초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욕망을 갖기 위해서는 식모로 살아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마치 답정너 정답이라고 정해놓고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내 잘못이고 내가 나쁜 사람이고 자책하는 이 문제를 지금 식모 씨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수원수구하리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다 나의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내 스스로 알지 못할 때,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알지 못할 때, 이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네, 뭔가 정답을 제가 막 정해놓고 그게 안 되니까 자책하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아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스스로 그게 가능하다고 몰랐어요. 그러게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이웃 상담사님 그리고 뭐 신고님은 다음에 또 놀러는 안 오겠지만 어쨌든 또 계속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상담을 통해 저는 잊고 지내던 저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댁과 남편의 요구에 맞춰 밥 해주는 사람으로만 살아오느라 제 자신의 가치를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남들이 저를 그렇게 보기도 전에 저 스스로도 식모처럼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황상민 박사님과의 상담은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식모로 여겼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제 삶을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제 인생의 주인으로, 아니 여왕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제 삶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겁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신 황상민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현대의학과 심신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몸과 마음의 아픔 그 비밀을 풀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WPI 상담 모델을 활용하는 마음 치유사의 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수, 입원 일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자살률. 전국민 100만 심리상담을 정신건강 혁신 대책으로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빈도와 최장 시간의 아픔의 노예, 혹은 병원의 인질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온라인 서점은 교보, 알라딘, 예스24, 직접 구매는 서울 종로구 채부동 6 열반지 02-6263-2440. 가장 빨리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하단 댓글을 참조하세요.